와러 채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시그널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드레날린 리셉터, 뭐죠? 어드너지क 리셉터였죠. 그죠? 어드너지क 리셉터. 그거는 어떤 타입의 리셉터였죠? GPCI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사람의, 그죠?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타입의 리셉터가 뭐라고 그랬죠? GPCI라고 했어요. 그죠? GPCI.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그죠? 그래서 GPCR을 많은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GPCR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되고, GPCR에 대한 이니비터 혹은, 그죠? 우리가 액티베이터를 찾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GPCR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리셉터예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의 리셉터를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는 이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리셉터는 크게 이와 같이, 그죠?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GPCR, 두 번째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RTK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로스 팩터를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로스 팩터. 자, 어떠한 그로스 팩터가 있으면은 그게 세포에 작동해서 신호 전달에 의해서 어떤 파이널, 그죠? 마지막 효과는 세포 분열을 시킨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이토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마이토젠. 자, 근데 우리가 그로스 팩터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인슐린, 그죠? 인슐린. 자, 인슐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세포에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세포의, 그죠? 셀 디비전에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인슐린. 또, 인슐린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인슐린, 라이크, 그죠? 그로스 팩터라는 놈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인슐린하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시퀀스도 비슷하고, 모양도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인슐린하고 약간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로스 팩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가 있는데,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풀네임으로 써놓고, 요거는 이제 IGF라고 쓰겠죠? 요거는 EGF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특히 이제 이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환자에서 이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어떤 유방암 환자에서는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요거는 계속해서 활성화된 폼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리셉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GF 리셉터가 EGF가 에피더멀 EGF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GF 리셉터가 계속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니까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EGF 리셉터 같은 EGF가 없이도 EGF 리셉터는 암을 만들 수가 있겠죠. 유방암에서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와 같이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여러분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친숙해져야지 나중에 이제 생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제 뭐 그로스 팩터가 막 나올 때 우리가 강의 두 번째 주에 배웠어.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날 거예요. 그죠? 에피더멀이라는 뜻은 뭐예요? 에피더멀. 에피더미스. 우리가 에피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미스는 피부라는 뜻이니까, 그죠? 에피더멀은 피부의 위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피부의 위층. 그러니까 피부의 위층에 있는 걸 에피더멀, 위층에 있는 어떠한, 그죠? 조직을, 그죠? 우리가 세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인자를 우리가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데, 이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는 사실 이 피부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겠죠. 다른 세포에도 다 작동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그로스 팩터는 어떤 특정한 세포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세포,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러 종류의 세포도 작동한다는 걸 알겠죠. 자, 또 예를 들면은 플레이틀릿이 뭐였죠? 플레이틀릿. 혈소판이었어요. 혈소판. 그죠? 혈소판에서 derived. 그죠? 혈소판에서 유래된 그로스 팩터. 요것도 이제 여러 종류의 세포에 작동을 하겠죠. 자, 우리가 PDGF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그로스 팩터라고 이제 그로스 팩터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로스 팩터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그죠? 자, 또 예를 들면은,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 그죠?
자, 우리가 FGF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섬유아세포라고 그러는데, 자,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대한 정의를 잠깐 내려보죠.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바깥쪽에, 그죠? 우리가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를 갖고 있죠? 세포 바깥쪽에. 맞아요? 그죠? 우리가, 세포 외질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세포 외질들이 이제 차 있어가지고 이런 세포 외질을 섬유로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이런 섬유를 파이버라고 표현하죠. 파이버. 섬유. 말 그대로 파이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파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건 셀이라는 뜻이니까 파이버를 만들어내는 세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포는 그저 콜라겐 같은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를 계속 내가지고 세포 외질을 만들어내게 하는 세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포를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세포 외질에 섬유를 만들어내게 하는 세포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렁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배우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트 팩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나요? 그죠? 그로트 팩터. 요거는 뭐예요? NGF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너브셀을 그죠? 성장시키는 인자라는 뜻이에요. 너브 그로트 팩터. 또 뭐가 있겠나? 이제 마지막 하나. 베스큘러가 뭐죠? 혈관의 뜻이 혈관. 혈관의 안쪽을 둘러싸는 세포. 우리가 엔도라는 건 안쪽이라는 뜻이고, 텔리아는 층이라는 뜻이니까, 네피라는 뜻이죠. 그죠? 베스큘러 엔도텔리아 그로트 팩터.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혈관의 네피 세포를 자라나게 하는 VEGF라고는 이런 그로트 팩터들이 쭉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요거를, 이 이름들이, 그죠? 별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뜻을 따라가면은 별로 어려운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면, 베스큘러 엔도텔리아 그로트 팩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것도 이제 여러 번 보게 되는 이제 그로트 팩터인데, 예를 들면 혈관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면은, 혈관에, 요거 이제 혈액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혈관에 요거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세포층이, 안쪽이지. 혈관의 안쪽이죠. 세포층이 하나 존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세포층을 뭐라고 그랬죠? 엔도텔리알. 그죠? 엔도텔리알 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엔도텔리알. 그러니까 엔도라는 건 안쪽이라는 뜻이고, 텔리아는, 그죠? 텔리아는 우리가 층이라는 뜻이니까, 내피세포라는 뜻이에요. 내피세포. 혈관. 자, 그래, 베스큘라드라니까 혈관 내피세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VEGF 같은 경우는 혈관 내피세포를 자라게 하니까 아마 혈관 생성에 관계되는 그로트 팩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양한 그로트 팩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아까 우리가 GPCR, 우리가 GPCR이 작동할 때 우리가 GPCR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을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G 프로틴하고 연결돼 있고, G 프로틴 이게 GS인지 GI 혹은 GQ하고 연결돼 있고, 그 밑에 이펙터 엔자임, 그죠? 엔자임을 작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컨 메신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GPCR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듯이 이 그로트 팩터들도 비슷한 유형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비슷하게 유형을 작동하는 것들은 리셉터 타입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아까 GPCR하고 비슷한 GPCR이 서로 비슷하게 작동하듯이 이 리셉터도 비슷한 유형의 리셉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리셉터들은 이러한 종류의 리셉터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일단은 얘네들은 멤브레인을 한 번밖에 관통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리셉터들을 보면은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야, 이렇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면은, 제가 이제 쉽게, 요렇게 생겼어, 하나는 요렇게 생겼고, 모노모야. 모노모형도 이렇게 존재해요. 다른 쪽도 요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은 하나밖에, 멤브레인을 한 번만 간통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활성화가 안 돼. 자, 얘네들은, 라이건드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인슐린, IGF, EGF, PDGF, FGF, NGF 이게 라이건드가 오게 되면은 이게 라이건드라고 그래. 라이건드가 오게 되면은 이 리셉터들이 멀리 떨어진 놈들이 같이 모여.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라이건드에 의해서 어디 되죠? 얘네들이 다이머리제이션, 올리고머리제이션. 그죠? 우리가 다이머리, 여기서 이제 다이머리 형성한 것좀 보이죠? 그러니까 다이머리제이션이 일어나요. 이거는 모든 그죠? 그루트 팩터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뜻이죠. 자, 얘네들은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가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쪽 자리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는 이쪽 자리를 얘는 뭐 이렇게 여기에 포스포레이션 시켜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죠? 일종의 오토 포스포레이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깝게 오게 되면은 그죠? 오게 되면은 오토 포스포레이션. 서로가 그죠? 서로가 크로스로 이렇게 이제 오토 포스포릴레이션. 그죠? 서로 인산화를 시켜요. 어디에서 타이로신, 아미노산 타이로신 자리에서, 그죠?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몇 개, 타이로신이 있을 거야. 그죠? 아미노산 타이로신 자리에서 포스포레이션 시켜요. 우리가 이 현상을, 자, 라이건드가 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그죠? 이게 모노머 형태로, 그죠? 이렇게 떠다니다가, 라이건드가 오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뭐가 된다고? 다이머리제이션이 되죠. 서로 가깝게 되면은, 요것은 반대쪽, 요거는 반대쪽. 그러니까, 카이네이즈, 다른 쪽으로 서로 이렇게 포스포레이션 시키니까, 카이네이즈 액티버트를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액티버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이네이즈 액티버트를 갖게 되면서 얘네들이 서로가, 그죠?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오토 포스포레이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리셉터를, 그죠? 리셉터인데, 타이로신을 포스포레이션 시킨 거죠? 그래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죠? 리셉터인데, 이 리셉터에 서로 가깝게 오면은, 다이머리션이 되고, 얘네들은 타이로신 자리에서 포스포레이션 시키니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야. 됐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그러니까, GPCR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아니야. 아니지. 얘네들 포스포레이션 시킨 적 없었지. 그죠? 근데 얘네들은 서로가 가까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리셉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카이네이즈, 그러니까 포스포레이션 시키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약칭 RTK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죠? RTK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포스포레이션이 막 주렁주렁, 이쪽 아니다. 어디에? 잘못 그린 거야. 왜냐면 요거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쪽이 아니라 이쪽에 되겠죠. 포스포레이션이. 이쪽이. 이렇게 타이로신 자리에서 이제 포스포레이션이 막 이제 주렁주렁 달리겠죠. 그죠? 요게 이제 한 자리, 타이로신의 한 자리만이 아니고, 여러 자리에서 얘가 포스포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것들은 이와 같이 그루트 팩터에 대한 리셉터들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자, 우리 생명체에서 우리 인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형의 리셉터가 뭐라고? GPCR. 세컨 뭐야? RTK요. RTK. 됐죠? RTK요. 그래서 RTK 시그널링,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아까 VEGF, 혈관 형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RTK 시그널링을 또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죠? 드럭들을 개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RTK 이해하셨죠? 그죠? RTK.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RTK는 이와 같이, 맨 처음에 RTK는 싱글 멤브레인 도메인을 갖고 있어. 그죠? RTK. 근데 얘네들은 서로 모노머로 존재하다가 라이건드가 오면은 서로 붙게 되고, 그래서 다이머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포스포레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액티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타이로신 자리에서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얘네들도 비슷한 시그널링은 가는데, 매우 비슷한, 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것을 다 설명은 못하고, 가장 대표적인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가지고 RTK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자, 인슐린. 자, 인슐린의 작용은
그거 이제 인슐린의 약자야. 이렇게 INS라고 써요. 자, 여러분이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청자에서 이제 간으로 이제 포도당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포도당을 우리가 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포도당을, 그죠? 어디에다가? 자, 세 군데 장기. 우리가 세 군데에서 꼭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간. 영어로 쓰자. 리버 첫 번째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 머슬, 스켈레탈 머슬이에요. 스켈레탈 머슬. 그죠? 그 다음에 에디포스, 지방이죠. 지방. 자, 이 세 군데 장기에, 그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이 세 군데 장기에다가 포도당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혈당량이 떨어져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학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인슐린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2 다이아비티스, 우리가 당뇨병을 이제 정리할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혈액에 존재하는 당의 농도,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혈당량은 항상 우리가 사람이 90에서 120 mg per 데시리터의, 그죠? 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데시리터는 얼마지? 몇 ml? 10ml? 1000ml? 얼마지? 100ml, 데시리터, 그죠? 100ml요. 그러니까 100ml당 90에서 120mg의 포도당 농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이것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치명적인 질환,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에 걸리게 되고, 이 농도가 낮으면은, 또 이제 우리가 포도당의 농도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자, 우리 이제 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긴급하게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에너지원이 안 되면 뇌세포는 금방, 그죠? 우리가 작동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뇌에다가 항상 에너지원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지면은, 뇌로 가는 포도당의 서플라이, 공급이 안 되겠지? 뇌세포가 어떻게 되지? 작동을 못 하겠지? 그럼 빙그레빙그레 돌겠지? 그럼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들어봤지? 저혈당 들어봤죠? 저혈당. 그죠? 그러니까 저혈당이 되면은, 그죠? 이게 빙글빙글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저혈당.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같이 90에서 120mg의 포도당을, 우리가 혈당량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혈당량이 한 120까지 올라가. 120까지 올라가면은, 그거를 굉장히 빨리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인슐린 나중에 이제 상당히 배울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죠? 팬크레아스 나오죠. 팬크레아스. 자, 팬크레아스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인슐린은, 그죠? 우리가, 팬크레아스의 한국말은 뭐지? 이자. 췌장이라고 안 그래요? 이자라고 그래요? 이자? 그죠? 이자. 이자에서, 근데 이자음이라고 안 그러잖아. 췌장암이라고 그러잖아. 나 참 이상하더라고. 이자음이라고 들어봤어? 하여간, 어쨌든, 그죠? 하여간, 이제 이자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이제 인슐린이 이제 혈액을 타고, 타겟 오간이 어디라고? 타겟 오간? 첫 번째, 리버. 두 번째, 스켈레톤 세 번째, 그죠? 에디포스 티슈예요. 이게 세 군데 꼭 기억해 두세요. 세 군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당연히 인슐린 리셉터가 있겠죠. 이 세 개의 조직에는. 그래서 인슐린 리셉터가 있으면 그 인슐린 리셉터를 타가지고, 우리가 가장 빠르게 하는 작용은 뭐지? 포도당을 혈액에서 이 세포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겠죠. 이거를 글루코스 업테이크라고 했죠. 세 개의 조직에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인슐린, 그죠? 요거 이제 아까 했지만 요거 그로트 팩터니까 RPK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똑같이 모노모했던 게 인슐린은 다이머가 되고 서로 이제 포스포리시 되니까, 그죠? 탈수카네즈가 되고, 그러면 탈수자에서 포스포리시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신호전대 뚜르륵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아까 모든 그로트 팩터가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슐린이 어떻게, 그죠? 이 세 개의 조직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글루코스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하는지를
신호 전달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자,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근육, 그죠? 근육, 골격근이야, 골격근. 간세포, 그죠? 골격근 세포, 그 다음에 지방세포, 그죠? 이렇게 이제 모든 곳에서 다 작동하는 거야. 자, 인슐린이 오기 전에는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 그죠? 자, 인슐린, 이게 이제 인슐린,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인슐린 리셉터, 그죠? 근데 이것도 말이 길어. 그죠? 더 주고 싶어. 인슐린 리셉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인슐린이 왔어? 자, 우리가 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인슐린이 이렇게 붙겠지? 그죠? 이렇게 붙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RTK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포스프레션 시키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포스프레션이 뭐 이렇게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그죠? 주렁주렁 열릴 거야. 포스프레션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그 다음에 또한, 그죠? 또한, 이제 얘네들은 다른 RPK들은 여기서 바로 이제 시그널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인슐린 수용체는, 그죠? 인슐린 리셉터 이렇게 포스프레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요렇게 생긴 단백질이 이제 달라붙게 돼요. 요게 포스프레션 된 사이트에. 요 단백질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 1이라고 그래요.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리셉터에 달라붙는 기질이라는 뜻이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이거 1에서 4까지 있는데,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름하여 IRS가 붙는 거야. 달라붙는 거야. IRS가. 이제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가 여기에 이제 달라붙어요. 인슐린 리셉터에 붙어. 그러면 이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요게 뭐지? 아까 카이네이즈, 그죠? 자기 스스로 카이네이즈 시키는데, 자기 스스로도 포스프레션 시키지만은, 여기도 포스프레션 또 달겠죠? 맞아요? 여기도 이제 포스프레션이 달리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죠? 요게 카이네이즈니까, 어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였잖아, 요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였잖아. 그러니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니까,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서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가, 그죠? 이렇게 포스프레션이 주렁주렁 달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렁주렁 달릴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자세하게. 요거는 세포 성분학 시간에 너무나 디테일하게 배울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한쪽 패드에는 그냥 간략하게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 패드에는 뭐냐면은 여기에 요거를 요 타이로신 포스프레션을 인지하는, 그죠? GRB라는 몰레쿨이 있어요. GRB. 그러면 GRB 밑에 또 뭐가 있냐면은 SOS라는 몰레쿨이 있어요. SOS. 그러면 그 밑에 또 RAS라는 몰레쿨이 또 붙어요. 그죠? RAS. 이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저는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RAS는 RAF를 부르고 RAF는 메카니즈라는 것을 부르게 돼요. 메카니즈. 요거는 일종의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작동하니까 요 메커니즘은 해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뭐 하면서 그건 뭐가 이 메커니즘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셀 디비전을, 그죠? 그러니까 셀 사이클을 돌리게 한다든지, 그죠? 셀 사이클을 돌리게, 셀 디비전, 그러니까 셀룰러 프리포션을 가게 하겠지, 그죠? 셀 사이클을 돌리게 한다든지, 혹은 단백질 합성을 더 많이 시킨다든지, 그죠? 뭐 세포의 모양을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게 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할까 그냥 셀 마이그레이션,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메커니즘이라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그죠? 포스프레션을 도와가지고, 그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셀 사이클, 단백질 합성, 뭐 이렇게 뭐 셀룰라 레스판스라고 싶다. 이게 이렇게 셀룰라 레스판스를 가게 해요. 이렇게. 자, 이 패트에는 우리가 이제 요 패트에는 인슐린에서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변화야? 아니면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셀 디비전을 가는 거야. 천천히 일어나도 돼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지금 뭐지? 인슐린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재빨리 뭐를 해야지?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와 같은 패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RAF 메커니즘 패드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해했죠?
자, 이해했죠? 요거는 여러분이 대학교 4년 동안 그죠? 여러 번 보게 되는데 특히 세포생물학 시간에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패트예요. 근데 우리는 세포생물학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해요. 이게 간단하게 맛만 보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패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요게 이제 아까 요걸 또 다른 이제 메커니즘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요게 트랜스 팩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트랜스 팩터니까 사이클린 D라는 놈을, 그죠? 트랜스크립션 팩터니까 사이클린 D라는 걸 트랜스크립션을 막 시켜요. 그러면 사이클린 D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세포 주기에서, 그죠? CDK라고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인에서 같이 합쳐져가지고 세포가 막 돌죠. 세포 주기가 일어나죠. 아까 내가 그래서 세포 주기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세포 주기가 도는 거예요. 그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디비전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의 A예요. 그죠? 이게 이제 메카니즘의 타겟이 사이클린 D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패트가 하나 있고, 우리가 이 생략 시간에는 요 이야기는 별로 내가 안 할 거야. 요 이야기는, 요거는 세포생물학 시간에 여러분이 잘 배워두세요. 요 패트웨이.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였죠? 제가 이렇게 약칭, 라스, 라프, 메카니즘 패트가 있다. 요렇게 이제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략에서는 더 중요한 게 지금 글루코스 업테이크고, 그 다음에 뭐 세포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등등의 일들이에요. 요거는,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포스퍼시 되면은 여기에 또 뭐가 붙냐면은, 제가 요거 PI3 카이네즈가 여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포스파티드 이나스탈 구조를 한번 배웠어요. 한번 다시 봅시다. CH2, CH, 여기 뭐, CO가 있고, 요렇게 하나 가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데, 여기 CH가 있고, 여기 O가 있고, P가 있고, O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이나스탈 링을 하나 그렸죠? 그죠? 여기에 포스페트가 하나 붙고 있고, 여기에 포스페트가 하나 붙어 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1, 2, 3, 4, 5, 6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포스파트 이나스탈에다가, 이나스탈 링에 몇 번째 포스프레션 시키는 거야? 세 번째 링에다가 포스프레션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요거는 내가 포스파트디 이나스탈, 자, 바이포스페트라고 했어요. 그죠? 뭐죠? 두 개의 P2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 PI3 카이네즈는 P2를 뭐로 바뀌는 거지? P3를 어디에? 여기에 포스퍼레션 하나 더 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스퍼레션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잖아. 포스퍼레션이 나서 P3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P3. 됐어요? 그리고 P3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P3는 이제 어떤 엔자임, 어떤 이제, 신호 전달에 의해서 AKT, 요거는 이제 프로틴 카이네즈 B, 또 다른 말 이름이 프로틴 카이네즈 B인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이클릭 AMP에서 활성화되는 단백질이 뭐였지? 효소가?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그런 게 프로틴 카이네즈 기억 안 나? A. 그죠? 그 다음에 다이에틸 글리세롤하고 칼슘에서 활성화되는 효소 이름? 프로틴 카이네즈 C. 기억나죠? 그러니까 A하고 C 사이에 중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로틴 카이네즈 B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돼. 그죠? 그래서 이 AKT라는 놈은 얘같이 핍3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요게 이제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돼. 요것도 이제 세렌트론이라 해서 이제 포스퍼레션인데 활성화돼요.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밑에 M2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단백질 합성으로 간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제 패트액 하나 가고,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글루코스를 어떻게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예. 자, 그러면은 이 AKT가 활성화가 되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구를 더 이제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 예, 근데 이제 이 AKT 혹은 AKT in 디펜드가 IRS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이제 이 AKT에 의해서 이제, 요거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은 조금 우리가 또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아직 정확히 몰라.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하여간 AKT를 통해가지고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 밑에 있는
베스클인데 이 베스클과 요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서로 퓨전을 시켜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에디포즈 티슈에서 작동하는 거야. 에디포즈 티슈에서 에디포 사이트에서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 베스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와 같이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통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그래요. 트랜스포터. 요거를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는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있어요. 1에서 11까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는 네 번째야. 여기 이제 에디포즈 티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칭 글루4라는 놈이 있는데 이 글루4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는 에디포즈 티슈에 그죠? 플라즈마 멤브레인 밑에 이와 같이 인슐린 신호전달이 오기 전에는 이와 같이 글루4를 싣고 있는 베스클들이 여기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클들이. 자, 근데 인슐린 신호전달이 온다. 그러면은 자, 인슐린이 온다. 그러면 인슐린 리셉터가 활성화돼, IRS가 활성화돼, PI3 카이네이즈, AKT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 베스클과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퓨전이 돼. 그러면은 요 글루4가 세포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죠? 글루4가 그럼 어떻게 돼? 세포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죠. 이게 글루4가 됐지 이게. 그죠? 글루4였죠. 그러면은 지금 혈당량이 높단 말이야. 혈당량이 높다는 세포 안쪽에 농도가 높아, 세포 바깥쪽 농도가 높아. 글루코스에. 세포 바깥쪽이 높지. 그러니까 뭐예요? 디퓨전에 의해서 글루코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글루코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에디포즈 티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인슐린이 온다, 인슐린 리셉터가 활성화된다, IRS, PI3 카이네이즈, AKT를 가서 글루4를 포함하고 있는 베스클과 플라즈마에 퓨전이 된다. 그럼 글루4가 플라즈마에 꽂히게 된다. 그럼 글루4가 많아지니까 뭐예요? 컨센트레이트 그레이던트를 통해 가지고 그죠? 농도 구배를 따라 가지고 글루코스가 세포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글루코스 농도가 포도당의 농도 어디에 혈당량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에디포즈 티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디포즈 티슈에서. 자, 또한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간과 근육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간과 근육에서. 자, 요거는 자, 여기서는 이 간과 근육에서는 죄송합니다. 아까 글루4를 이용하는 거는 에디포즈 티슈하고 스켈레톤 머슬이 같은 두 군데요. 아까 글루4를 이용하는 것은 그죠? 스켈레톤 머슬과 그죠? 스켈레톤 머슬과 에디포즈 티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티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두 군데서 일어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간약, 리버에서는 요거하고는 이제 서로 상당히 다르게 이제 이 혈당량을 떨어뜨리는데, 자, 똑같아요. 요거는 여기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 AKT까지 갔어. 그러면 이 요거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뭐가 있냐면은, 글루2가 있어요. 글루2. 그죠? 아까 글루4가 아니라 글루2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글루2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세포 바깥쪽에 혈당량이 높단 말이야. 높으니까 글루코스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글루코스가 들어와. 근데 글루코스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평형을 이루겠죠. 그죠? 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면 이쪽 농도하고 세포 안쪽에 농도가 있으면은 이 세포 바깥쪽에, 그죠? 충분한 양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평형을 이루면.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AKT는 헥소스 카이네이즈, 6탄당 카이네이즈라는 뜻이죠. 그죠? 헥소스 카이네이즈가 있는데, 요 글루코스를, 그죠? 요 헥소스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려면, 요게 글루코스가 뭘로 되냐면,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로 변해요. 그죠? 포스페이트로 변해요. 그럼 어떻게 됐지? 글루코스 농도가 낮아지잖아. 그죠? 낮아지죠? 그러면, 컨센트 그레이던트가 계속 형성이 되죠. 그러면 글루코스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AKT 헥소스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기 전에는, 그죠? 전에는 글루코스가 들어오긴 해.
그런데 비로소 이게 평형이 이루기 때문에, 농도 평형이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와. 근데 이와 같이 글루코스, 헥소스 카이네즈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액티베이션이 될 거예요. 그죠? 되면은, 예,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죠? 평형, 이쪽 방, 혈액에서 이 세포 안으로, 어디에? 리버셀에, 그죠? 헤파토사이트로, 그죠? 글루코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슐린에 의한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는 제가, 요거 이제 RTK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슐린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RTK는 나중에, 특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 3시간, 혹은 4시간에 걸쳐가지고 노화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신호 전달을 또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여기 m토로까지 연결해가지고 노화를 설명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결론은 이렇게 하면 돼요. m토로가 노화를 일으킨다. 노화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인슐린 신호 전달이 계속 가면은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요거를 설명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라이건드에 대한 리셉터를 첫 번째 타입이 뭐라고 그랬지? GPCR. 우리가 뭘 가지고 설명을 했죠? 가장 중요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어드레날린 리셉터를 통해서. 자, 두 번째로 많은 리셉터 타입이 뭐라고 그랬지? RTK. 이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설명하면 되죠? 인슐린.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딱 머릿속에 두면은 나머지는 거기서 나오는 파생이에요, 파생. 그죠? 이해됐죠? 그죠? 여러분은 아드레날 시그널링 잘 일을 하잖아, 이제. 그죠? 근육이 수축되고 근육이 이완되는, 이게 이제 머리가 됐잖아. 인슐린으로 지금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되는 기전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라이건디안 리셉터, GPCR 배웠고, 두 번째 RTK를 배웠어요. 자, 마지막 남은 유형이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죠? 세 번째 유형. 자, 요거는, 이 세 번째 유형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근육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리셉터 타입이 있는데, 그죠? 리셉터, 우리가 3 types of receptor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어떻게 하지? GPCR이지. GPCR.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 RTK. 그죠? 세 번째는 채널이에요, 채널. 자, 요거 이제 N은 이제 우리가 골격근을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뇌에서 명령을 때릴 거 아니에요. 뇌에서 명령을, 뇌에서 이제 뭘 타서, 우리가 뉴런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가지? 내 대퇴부 근육으로 가지. 그죠? 그럼 대퇴부 근육이 여기서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육 수축은, 그죠? 근육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생겼다고 그래요. 그죠? 자, 근육이 수축되기 위해서는, 그죠? 뇌하고 연결이 돼야죠. 그죠? 우리가 뇌하고 연결이 되는데, 뇌에서 뉴런이 쭉 와가지고, 그죠? 이게 엑손 터미널이야.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서 뇌에서 근육까지 연결시키는 뉴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죠? 모토 뉴런이라고 하면 되죠? 맞아요? 운동신경이라고 하면 되잖아. 운동신경. 그죠? 모토 뉴런.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뇌에서, 그죠?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뚜루루루게 전기신호가 바뀌란 말이야. 전기신호가. 그리고 전기신호가 여기 마지막에서, 그죠? 이 전기를 여기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근육이 수축될 때 어떤 이온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칼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신호가 이 근육의 칼슘 신호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걸 확장을 해보자. 우리가 이 부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가 서로 이게 연접해 있죠. 우리가 이거를 시냅스라고 표현하죠. 시냅스. 그래서 요 부분은 뉴로셀과
머슬이 만나가지고 만드는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정션인데, 요거는 이제 시냅스의 형태로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죠? 시냅스 형태로 보일 거야. 그러면 요거를 내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엑손 터미널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머슬셀, 그죠? 이거 이제 스켈레톤 머슬셀이 되지. 머슬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뉴런이 될 거예요. 뉴런의 엑손 터미널.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그죠? 자, 이게 전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뭐, 여기 이제, 그 엑손 터미널에 이제 이와 같이 또 베이스크를 가지고 있지, 여기에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를 갖고 있는 이제 베이스크들이 이제 있겠죠? 자, 이 뉴로 트랜스미터는 뭐냐면, 요게 아세틸 콜이라는 뉴로 트랜스미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양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결론은 뭐냐면은, 액션 포텐셜에 오게 되면은, 하여간, 뭐를 해가지고, 이게 퓨전이 돼요. 그죠? 이게 퓨전이 되죠? 그러면은 퓨전이 되면은, 이쪽으로 뭐가 나오지?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그죠?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을, 그죠? 인지하는 수용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스켈레톤 머슬에 있어야 되지? 스켈레톤 머슬에.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인지하는 요 수용체는, 그죠? 이름 뭐라고 하면 돼? 아세틸콜린 리셉터. 근데 그렇게 안 붙였지? 콜리너직 리셉터라고 그래요, 그거를. 콜리너직 리셉터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거야. 자, 얘네들은, 이제 아세틸콜린이 붙어가지고, 이게 GPCR이 될 수 있고, RTK도 되는데, GPCR도 아니고, RTK도 아니야. 얘네들은.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그리자, 채널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아세틸콜린이야. 요게 문을 닫고 있어, 이렇게. 요게. 근데 뭐가 못 들어가냐면은, 여기에 쉽게 가지고, Na 플러스가, 그죠? Na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닫혀있으면 안으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죠? 못 들어가? 여기서 닫혀있을 때. 근데,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오면은, 이 문이 열리네? 이 문이 열리네? 그러면 Na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Na 플러스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세포 안에 있는 여기 멤브레인 포텐셜이 변하게 되죠? 맞아요? 액션 포텐셜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라이건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채널이 뭐냐, 여기서 소듐 채널이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듐 포텐셜 둘 다 작동하는데 소듐이 훨씬 더 잘 열려. 소듐 채널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소듐 채널이 열리면 소듐이 세포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게 되니까 이 안에 멤브레인 포텐셜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셉터는 결국 뭐야? 아이온 채널이지. 그죠? 아이온 채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이온 채널이 열리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뭐에서 열렸지? 아이온 채널이? 뭐에서? 아세틸콜린에서 열렸지. 그러니까 라이건드에 의해서 열렸지. 그래서 라이건드 게이티드 채널. 맞아요? 게이트라는 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죠? 라이건드 게이트 채널. 그죠? 또 이 채널은 나중에 볼티지에서 열릴 수 있어요. 그죠? 멤브레인 포텐셜의 차이에서 볼티지 게이트 채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나중에. 볼티지 게이트 채널에서도 열리는 채널이 있고, 이와 같이 이거는 뭐야?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열리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건드가 리셉터하고 작동할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구나. 자, 첫 번째 유형 뭐? GPCR. 두 번째? RTK. 세 번째? 채널. 이게 다야. 이해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뭐 인터페는 뭐 인터루키는 뭐 서로 다른 것도 물론 있어요. 뭐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세 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략에 그죠 필요한 이런 시그널링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려워요? 아주 쉽죠, 그죠? 이거는 그죠? 초등학교는 아니고 그지? 한 고등학교 3학년한테도 강의를 해도 다 영어 빼고 그죠?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세포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모든 세포는 세포와 안과 밖이
그죠?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 안과 밖이 서로 다른 볼티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좀 해보죠. 자,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제 쉽게 그냥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세포에 그죠? 이온들이 아이온 그죠? 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바깥쪽에 존재하는 아이온과 세포에 존재하는 아이온들이 서로 농도가 다르죠.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세포의 바깥쪽은 Na 플러스가 무진장 많죠? 맞아요? 그죠? 세포의 안쪽은 포타슘이 무진장 많아요. 그죠? 요 이온은 기본적으로 요를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소듐 포타슘 펌프가 어디에 원형질막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개의 Na 플러스를 세포 바깥 그죠? 2개의 K 플러스, 그죠? 포타슘을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자, 우리가 뭘 소모하죠? ADP하고 PI를 쓰면서, 그죠? 우리가 소모하면서 끊임없이 Na 플러스는 세포 바깥쪽으로, 끊임없이 포타슘은 세포 안쪽으로 펌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아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컨센트는 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해요. 채널. 맞아요? 채널. 여러분이 채널하고 펌프하고 구별하는 거야. 펌프는 여러분이 펌프 질 해봤어요? 펌프 질 할 때 여러분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그죠? 그러니까 펌프는 여러분의 노동력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펌프라고 하는 놈은 ATP를 소모해가지고 농도 역급에 따라가지고, 그죠? 아이온들을 수송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채널하고 펌프하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채널은 뭐다? 농도 구배에 순행해서 가는 거고, 펌프는 농도 구배에 역행해서 그죠? 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서. 자, 근데 펌프니까, 그죠? 이와 같이 3개의 Na 플러스는 세포 바깥으로, 2개의 포타슘은 세포 안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의 모든 세포의 바깥쪽에는 Na 플러스의 농도가 높고, 요거는 이제 조그맣겠지, 여기는 안쪽은. 그 다음에 요거 K 플러스 농도는 세포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 이 Na 플러스는 나중에 Cl 마이너스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뉴트럴 되고, 요 K 플러스는 프로틴 마이너스, 프로틴이에요. 프로틴 마이너스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는. 알겠죠? 이렇게 펌핑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야. 여기 양쪽에 왔다 갔다 지금 뭐가 있어? 차지가 뭐예요? 볼티지 차이가 없겠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런데, 자, Na 플러스는, 자, 세포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을 때고, 뭐에서? 농도 기울기에서. 포타슘은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힘이 있어요. 그죠? 농도 기울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포에는 아직 아까 내가 이제 3가지 중요한 것만 자, 우리 이제 보통 세포에는 자, 이 포타슘, 그러니까 소듐 채널은 닫혀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닫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듐 채널은 닫혀 있어. 우리가 아무 짓 안 하고 있을 때 닫혀 있어. 알겠죠? 자, 포타슘 채널도 닫혀 있긴 한데, 이 포타슘 채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질질 싸. 그러니까 조금씩 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이게? 포타슘, 리키, 포타슘 채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소듐은 못 들어가. 근데 이게 질질 조금씩 새는 포타슘 채널이 세포막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Na 플러스, 그죠? K 플러스지, K 플러스의 일부분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맞아요?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나간 틈이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그죠? 자,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교수에서 뭐예요? 전이차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세포 안쪽과, 그러니까 세포 안쪽을 기준으로 놓는 거야. 세포 안쪽과, 이게 세포 바깥쪽에 전극을 달았어.
그래서 이게 볼티지도 있는 거야. 그죠? 볼티지 읽으면은. 자,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우리가 이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뭐 가만히 일단은 그 ATP를 사용해서 계속 소드 포테शि엄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이걸 놔두면은 그죠? 어떻게 되죠? 포테슘이 질질 새 나가니까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마이너스 70mV의 차이만큼 그죠? 뭐가 생기죠? 멤브레인 포텐셜이 생기죠. 우리가 이거를 resting 멤브레인 포텐셜이다. 휴지막 전이라고 그러죠. 자, 휴지막 전이가 생기는 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가, 결국은. 이 두 개가 주요한 이유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드 포텐셜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은 휴지막 전이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없어지죠, 그죠? 왜냐면 농도 길이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죠?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질기사는 리키 포텐셜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죠? 리키 포텐셜 채널이 있어야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그죠? 마이너스 70mV의 차이만큼 레스팅 포텐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 거의 중학교 수준의, 그죠? 사이언스예요. 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인슐린에 의해가지고, 췌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혈당량이 높아질 때, 이자에서 어떻게 인슐린이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인슐린의 그죠 양이 그죠? 인슐린 분비가 어디에서 이자의 베타셀 요거 나중에 한번 보는데 그냥 베타 세포라고 합시다.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인슐린의 베타셀이야. 이렇게 요 인슐린의 베타셀은 지금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그죠? 요렇게 베시클들을 갖고 있어. 요 베시클들은 지금 뭘 싣고 있냐면은 이렇게 인슐린을 이미 싣고 있어. 인슐린을 싣고 있어. 지금 여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요거는 non excitable 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듐 채널이 열리고 포텐शि엄 채널이 열려가지고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걸 excitable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excitable 셀. 흥분성 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듐 채널이고 포텐शि엄 채널이 열리는 거는 어디에서? 뉴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뉴런에서. 그죠? 뉴런에서 일어나고. 자, 아까 스켈레탈 머슬에서도 일어나겠죠. 그죠? 아시티콜린이 나오면 아까 소듐 채널이 열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디악셀, 심장세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칼슘 채널이 열리고 포타슘 채널이고 소듐 채널이 열려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흥분성 세포죠. 그죠? 근데 팬크레아틱 베타셀은 소듐 채널과 포타슘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흥분성이 아니야. 흥분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non excitable 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스팅 포텐셜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이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배가 좀 고프죠? 혈당량이 낮죠? 그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였다. 자, 그러면 혈당량이 낮다면 이제 포도당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베타 팬크레아틱 셀도 자, 뭐를 통해서 농도 구배를 따라가지고 어디 글루코스 트랜스포트죠, 이거. 글루스를 통해서, 내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 이거. 글루스를 통해서, 그냥 글루코스 트랜스포트를 합시다. 그죠? 글루코스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혈당량이 낮잖아. 세포하고 바깥쪽에 차이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도 글루코스 농도가 낮겠죠? 맞아요? 여기다 낮겠죠? 여기다 낮아요. 그죠? 세포 안도. 자, 글루코스 농도가 낮으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잘 돼, 안 돼? 라이시스 잘 안 일어나지? 자, 마이토콘드리얼 레스피레이션. 그죠? 우리가 T세일 사이클. 그죠? 크랩 사이클. 그죠? T세일 사이클 맞죠? 그죠? 자, T세일 사이클 잘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지? 이거 마이토콘드리얼 레스피레이션 떨어지죠? 그러면 요게 떨어지고, 요거는 다시 말해서 ATP의 수준이 세포 안에서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죠? 여러분 지금 췌장세포는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 자, 근데 아까 제가 채널이 열릴 때, 채널이 열릴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열릴 수 있어요. 자, 채널이 열리는 방법. 첫 번째, 볼티지 게이티드. 첫 번째,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레스팅 포텐셜, 그러니까 레스팅 포텐셜 마이너스 70mV냐, 마이너스 40mV냐,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죠? 세포 안팎에, 그죠? 볼티지 차이에서 열리는 방법. 두 번째, 아까 배웠죠? 아세틸콜린에서 열리는 방법 있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죠? 라이건드 게이티드, 그죠? 라이건드 게이티드. 세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죠? 세 번째는 메커니컬리 게이티드. 자, 요건 메카니컬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죠? 예를 들면 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혈압에 대한 그러니까 기계적 힘이, 그죠? 혈관에 닿을 거예요. 그죠? 혈관에. 그럼 혈관이 그걸 읽어가지고 나중에 뇌로 그 신경 전달을 이제 하게 주는데, 이때 채널이 열리고 닫히고 인해가지고, 이거 멤브레인이 스트레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커니컬리, 그죠? 메커니컬리 게이티드 채널.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채널이 열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죠? 우리가 요거밖에 없어요. 채널 열리는 방법이 이와같이 세 가지 방법. 볼티지 게이티드, 라이건드 게이티드, 앤 메커니컬리 게이티드 채널.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ATP는, 라이건드죠. 결국 물질이죠. 화학물질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포타슘 채널이 있는데, 요게, 이 포타슘 채널은, 그죠? 포타슘 채널은 ATP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KATP 채널이라고 합니다. 잠깐 요거 정확하게 용어. 자, 교과서 갖고 다니나요? 교과서 내가 이제 드디어 교과서를 하나 봅시다. 교과서를 보면은, 챕터 7. 챕터 5, 멤브레인 다이내믹스. 그림 5-35. 자, 몇 페이지? 170페이지에 이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해했지? 요거는 ATP가 있으면, 많이 있으면은, 이게 닫히는 채널이에요. 자, ATP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지? 열려있지. 열려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열려있으면은 여기서 K 플러스가 주술 나가니까, 마이너스 70mV를 유지를 하고 있죠. 맞아요? 마이너스, 이거 폴라리제이션 돼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할 때는, 이때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게,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있는데, 요거는 볼티지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이렇게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 70보다 높아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면은, 자, ATP가 농도가 낮죠. 그러면은 이 ATP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죠? 포텐शि엄 채널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러면 여기서 뭐죠? 칼슘, 요거는 라이건드, ATP 게이티드 포텐शि엄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죠? ATP 게이티드 포텐शि엄 채널이 되는 거야. 아무 애도 아니라. 그죠? 아무 애도 아니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바로 가서 이제 밥을 먹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자, 식사를 하게 되면은 글루코스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죠? 글루코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 세포 안쪽으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통해 가지고 세포 안쪽으로 글루코스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concentration dependent하게 그죠? 농도 구배에 따라 가지고 글루코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글루코스 양이 많아지니까 글라클라스가 일어나고 T셀 사이클, 다시 말해서 마이토콘드리얼 레스피레이션이 신나게 일어날 거야. 신나게 일어날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통해 가지고 ATP 농도가 올라가죠. 자, 이때 ATP는 이 포태슘 채널에 작동을 해가지고 포태슘 채널을 닫아버리네.
닫아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아까 원래 이 플러스였던 놈이 이쪽으로 나가면서, 그죠? 이게 나가면서, 요 바깥쪽이 플러스고, 여기 안쪽에, 쏘리. K 플러스가 나가면서, 요 안쪽은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70mm가 돼야 되는데, 요 포텐셜 못 나가잖아. 못 나가면 어떻게 되지? 세 개 나갈게, 그죠? 두 개밖에 못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세 개 나갈게, 그죠? 이게 찔찔해가지고 한 개밖에 못 나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올라가지. 볼티지가 올라가죠. 마이너스 71도가 아니고 50, 60, 50, 그죠? 40, 그죠? 이렇게 볼티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우리가 이해갔지, 그죠? 우리가 이해갔지. 멤브레인 포텐셜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디폴라리제이션. 자,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면은, 그죠? 뭐, 45, 뭐, 60, 뭐, 30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합시다. 올라가는 거 다 기억하겠죠? 올라가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칼슘 채널은, 그죠? 볼티지를 읽어내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나 마이너스 50만 되면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0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4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요게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열리면은, 칼슘이, 세포 바깥쪽에 있던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네? 그죠?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요거는 나중에 제가 거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요거를 다시, 뭐죠? 퓨전시키네? 이렇게 퓨전이 되면, 그러면 세포 바깥쪽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죠? 됐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해갔지? 여러분이 레스팅 포텐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그건데, 이게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팬크리아스에서 이런 기전을 통해가지고 인슐린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인슐린이 나온다는 거를. 자, 그러면은, 요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요거를 밝혀냈어요. 아직 그거 같죠? 그죠? 아주 뭐,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 다 갖고 왔나요? 다음 시간에 교과서 꼭 갖고 다니세요. 특히 다음 시간에 교과서 꼭 갖고 다녀요. 다음 시간은. 왜냐면 다음 시간은 내가 액션 포텐셜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액션 포텐셜은 우리가 이 교과서 챕터 몇이냐, 8장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반드시 교과서를 갖고 와야 돼요. 자, 여기서 교과서에 5-35의 그림, 5-35에 있는 이 그림은,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맞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생학을 배우면은 마이토콘드리아를 배우게 되죠.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세포생물에서 마이토콘드리아를 배우게 돼요. 자,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 이제 이렇게 그럽시다.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요게 외막이고, 요게 내막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단백질 복합체가 쭉 있어가지고, 그죠? 자, 우리가 NADH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H 플러스가 요 박사의 공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H 플러스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그죠? 여기서 농도 기울기, 키모 오스모시스 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거 기억하죠? 그죠? 기억하죠? 제가 요 부분만 확대해서 내가 볼게요. 내막만. 자, 우리가 이거를 옥시데이티브 포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마이토콘드리아에, 그죠? 마이토콘드리아.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인터스페이스. 예. 이거 두 개, 외막과 내막 사이에 있는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하죠.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산소,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 할 때, 이와 같이 복합체 1, 3, 4 혹은 2, 3, 4의 이 복합체를 가지고 이제 NADH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H 플러스가 두 개의 H 플러스가 나가고 그다음에 두 개의 전자가 흘러갈 거예요, 그죠?
흘러가가지고 뭐 사이토크롬스를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 전자는 뭐하고 만나죠? O2하고 만나가지고 결국은 H2O를 만들죠. 이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여기 2는 FADH2를 가지고 만나가지고 전자 두 개 흘러주면서 또 H 플러스를 또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전자가 흘러오고 여기서 O2하고 만나가지고 H2O를 만드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이 과정에서 H 플러스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맞아요? 이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죠? 자, 여기도 이렇게 H 플러스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H 플러스가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에 그죠? 축적이 되게 되고 그러면 컴플렉스 5 ATP 신테이즈라는 놈이 작동을 하게 해가지고 이 H 플러스가 이렇게 그죠? 매트리스로 들어오면서 농도국에 들어오면서 ADP하고 PI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내죠. 그죠?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고 그러지? 옥시데이티브 포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죠? 근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요 컴플렉스 1 우리가 컴플렉스 1을 잡는 이니비터가 있어요. 로테논이라는 게 있어. 컴플렉스 3를 잡는 그죠? 3를 잡는 이니비터가 있어요. 여기 로테논 예를 들면 로테논 뭐 엔티마이신 A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5를 잡는 이니비터 이걸 이제 우리가 올리고마이신이라는 이런 이제 약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들이 있어.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모델이 맞다 그러면은 자, 로테놀을 치면은 ATP가 많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로테놀을 쳤어. 그러면 전자가 흘러가 안 흘러가? ATP 많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그죠? 엔티마이신 A를 치면은 전자가 흘러가 안 흘러가? 못 흘러가죠. 그럼 어떻게 되지? ATP 많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그죠? 자, 올리고마이신 A를 쳐. ATP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모델이 맞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내가 루테놀을 쳐. 루테놀을 치면은 인슐린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대답해봐. 인슐린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지. 그지? 안 나와야지. 엔티마이신 A를 치면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지. 올리고마이신 A를 치면은 안 나와야 되지. 당연히 그렇지. 인비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포, 그러니까 텔카테 셀을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인슐린이 안 나와야 돼. 놀랍게도 최근 데이터는 이게 오히려 로테놀이나 엔티마이신 A나 올리고마이신 A를 치면 오히려 인슐린이 더 분비가 잘 되네?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들이 다 맞다? 틀리다?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됐다 안 됐다? 정리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컨트라버시한 거예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것이 반드시 다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죠? 어택을 할 수가 있는. 다음 시간에 논문과 더불어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 모델이 맞으면은 마이토콘드리아 그죠? 디스펑션은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 이제 고장 나면은 인슐린 시크레션이 안 돼야 돼. 그죠? 안 돼야 돼.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지? 다음 시간에. 그죠?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